2009년 12월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대기업 사무실. 퇴직 인사를 나누는 두 명의 65세가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35년간 성실히 일한 대리점장. 퇴직금 1억 2천만 원, 강남 아파트 시세 6억, 차 2대. 누가 봐도 든든한 노후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이순자 씨, 같은 회사 청소 담당. 15년간 새벽 5시부터 출근. 퇴직금은 고작 800만 원, 월세 50만 원 원룸, 기초연금 외엔 달리 소득이 없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순자 씨도 이제 고생 끝이네요. 그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다. 하지만 15년 후 2024년 김철수 씨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자식들과는 연락도 끊긴 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이순자 씨는 어땠을까요? 80세가 된 그녀는 지역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탁구 강사였습니다. 순자 선생님 하며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출발선이 이렇게 달랐는데 왜 결과는 정반대가 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이었습니다. 퇴직 첫날부터 두 사람이 내린 선택들이 15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퇴직 후 첫 번째 월요일 아침, 김철수 씨는 늘 울리던 알람을 껐습니다. 아, 이제 안 일어나도 되는구나. 그는 오후 2시까지 잤습니다. 일어나서는 TV를 켰죠. 뉴스, 드라마, 예능. 하루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35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이순자 씨는 어땠을까요? 그녀도 평소보다 조금 늦게 7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밖으로 나갔죠. 이제 해보고 싶던 걸 해보자.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탁구 초보자 모집 공고를 본 순간 가슴이 뛰었거든요. 아이고, 내가 탁구를 60이 넘어서. 하지만 그녀는 신청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라켓을 잡았죠.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지만 이상하게 재미있었습니다. 6개월 후 김철수 씨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 늘었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죠. 할 일이 없으니 우울하네. 이순자 씨는 탁구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서브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랠리는 이어갈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함께하는 언니들과의 수다가 즐거웠습니다. 2년 후 김철수 씨는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몸이 무거워진 그에게 운동은 고역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복지관 탁구 동아리 회장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니어 탁구 대회에서 3위까지 했죠. 상금은 고작 10만 원이었지만 그날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5년 후 김철수 씨는 하루에 누워있는 시간이 16시간을 넘었습니다. 기력도 의욕도 바닥이었죠. 아내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전국 시니어 탁구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80대 부문에서 당당히 준우승,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요. 첫 번째 선택의 차이를 보셨나요? 멈춤을 선택한 사람과 시작을 선택한 사람의 15년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퇴직 2년차 두 번째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퇴직금이 벌써 2천만 원이나 줄었네. 병원비, 생활비. 돈은 생각보다 빨리 나갔죠. 이제부터는 정말 아껴야 해. 여행, 취미, 그런 건 사치야.
아내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을 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쉬자. 친구들이 등산 모임에 참여하라고 해도 장비 사는 게 돈이 든다며 거절했죠. 이순자 씨는 달랐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였지만 그녀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매달 5만 원씩 경험 적금을 만들자. 5만 원이면 그녀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했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돈만 모으고 죽으면 뭐해? 첫 번째 경험 적금으로 그녀는 한강 유람선에 탔습니다. 생전 처음이었죠. 바람이 볼에 닿는 느낌, 서울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새로움.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두 번째로는 택시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버스로도 갈 수 있지만 인생에 한 번은 택시 타고 가보자며 사치를 부렸죠. 세 번째로는 친구와 함께 용인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70세에 처음 타본 회전목마. 어색했지만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3년 후 김철수 씨는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지만 삶의 색깔은 완전히 바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잠자고. 그는 점점 짜증이 늘었습니다. 나는 뭐하고 사는 거지? 이순자 씨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죠. 매달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뮤지컬을 봤습니다. 내용은 절반도 이해 못했지만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무대에 감동했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5년 후 김철수 씨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울증과 당뇨 합병증 때문이었죠. 그토록 아끼던 돈은 한순간에 의료비로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입원비만 300만 원. 그때 여행이라도 다녀볼걸? 이순자 씨는 복지관에서 경험 나눔 강사가 됐습니다. 자신이 다녀온 곳들, 해본 경험들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개하는 거였죠. 여러분,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에 5만 원만 있어도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녀의 강의는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빛나는 눈을 보며 희망을 얻었거든요. 돈을 모으는 방식의 차이가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경험에 투자한 5만 원이 병원비 300만 원보다 값진 것이었죠. 퇴직 5년 차. 두 사람 모두 자식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철수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둘째는 대기업 과장. 객관적으로는 성공한 자식들이었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 애들한테 의지해야겠어. 김철수 씨는 결정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증여하고 둘째 아들 근처로 이사가서 생활비를 받기로 한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제 효도할 때 아니냐?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기꺼이 집을 받았고 둘째 아들도 월 100만 원 용돈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6개월 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큰아들은 집을 받자마자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취향은 완전히 무시한 채요. 김철수 씨가 내가 살던 집인데 라고 하자 큰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이제 제 집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둘째 아들네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걸 불편해했거든요. 처음에는 내색 안 했지만 점점 티가 났죠. 아버님이 계시니까 애들이 자유롭게 못 놀아요. 요즘 집값도 떨어지는데 아버님 방 때문에 방 하나가 아까워요. 김철수 씨는 눈치를 봤습니다. 식사 시간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요. 자기 집 갔던 느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한편 이순자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부산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우시잖아요. 따뜻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자 씨의 대답은 의외였죠. 고마워, 딸아. 하지만 엄마는 서울에 할 일이 있어. 넌 너의 삶,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살고 싶어. 딸은 서운해했습니다. 엄마가 완고해지셨네. 하지만 이순자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지하면 나중에는 짐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서로 힘들어져. 대신 그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내려가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 오는 거였죠. 딸도 사위도 손주들도 할머니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짧은 만남이라 더 소중했거든요. 3년 후 김철수 씨는 요양원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는데 집에서 돌보기 어렵다는 거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 둘째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한때는 효도하겠다던 아들이었는데 막상 현실적인 부담이 되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죠. 김철수 씨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순자 씨는 80세 생일을 복지관에서 크게 치렀습니다. 탁구 동아리 친구들, 봉사단체 사람들, 심지어 그녀의 강의를 들었던 어르신들까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하해 줬죠. 딸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를 보며 자랑스러워 했어요. 우리 엄마 정말 멋지시네. 부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닐래요.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 짐이 됐고 독립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은 더 사랑받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퇴직 8년 차. 두 사람은 또 다른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점점 사람 만나기가 귀찮아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로는 더욱 그랬죠. 사람들이 뭘 알겠어. 내 처지도 모르면서. 옛 직장 동료들이 면회 오겠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만나냐? 교회 사람들도 동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죠. 혼자 있는 게 편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김철수 씨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간병인과도 꼭 필요한 말만 했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했을까? 그 같은 생각만 맴돌았죠. 밤에는 잠도 잘 안 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75세가 되자 그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이제 받기만 할 나이가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녀가 선택한 건 자원봉사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치매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작해보니 할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함께 탁구 치고 옛날 이야기 들어주고 가끔은 그냥 손잡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순자 씨가 오면 우리 아버님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보호자가 말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가족도 못 알아보던 할아버지가 이순자 씨만 보면 환하게 웃는다는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이순자 씨는 동년배 상담사도 했습니다. 새로 퇴직한 60대들에게 경험을 나눠주는 거였죠. 처음에는 다 막막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하나씩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그녀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순자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2년 후 김철수 씨의 치매는 더욱 진행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사회적 고립이 치매 진행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는 자극이 있어야 건강하거든요. 김철수 씨는 이제 가족도 못 알아봤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이순자 씨는 지역 신문에 또 한 번 실렸습니다. 77세 슈퍼 봉사왕이라는 제목으로요. 연간 봉사 시간이 1000시간을 넘었거든요. 저는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뭘 받으시는 건가요? 행복이요. 사람들이 제 때문에 웃으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실제로 이순자 씨는 또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죠. 80세인데 뇌 나이는 60대네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사람들과 계속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웃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고립을 선택한 사람과 연결을 선택한 사람의 차이. 뇌 건강부터 정서적 안정까지 모든 면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퇴직 12년 차. 마지막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요양원에서도 집착을 놓지 못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아들에게 줬지만 여전히 차 2대는 가지고 있었어요. 한 대는 20년 된 중형 세단, 다른 하나는 15년 된 SUV였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차가 필요 없잖아요. 처분하세요. 하지만 김철수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 차인데 왜? 나중에 나오면 필요할 수도 있어. 차를 유지하는 비용만 월 50만 원. 보험료, 주차비, 관리비, 요양원 생활비에 보태도 모자랄 돈이었는데 말이죠.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들의 말에 김철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내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야. 결국 차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정작 김철수 씨는 한 번도 타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순자 씨는 77세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자. 그녀의 원룸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40년 넘게 모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쓰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라며 버리지 못했던 것들. 안 입는 옷, 안 읽는 책, 안 쓰는 그릇들. 하지만 이순자 씨는 과감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옷 10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했어요. 책은 도서관에, 그릇은 필요한 이웃에게. 아,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네. 공간이 넓어지니 청소도 쉬워졌고 찾는 것도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렇게 여유가 생긴 시간에 그녀는 뭘 했을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바로 서예였죠. 글씨를 예쁘게 써보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생겼네.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늘었어요. 6개월 후에는 폭지관 서예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가 됐죠. 1년 후, 김철수 씨는 여전히 차 때문에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들들은 계속 처분하라고 했고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정작 자신은 타지도 못하는 차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기만 했어요. 내가 왜 이걸 못 놓을까? 스스로도 답답했지만 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차들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같았거든요. 이순자 씨는 서예 전문가가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못 썼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늡니다. 그녀의 서예 교실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였어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강의였거든요. 글씨는 마음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8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2024년 겨울. 같은 날 퇴직한 두 사람의 15년 후 모습입니다. 김철수 씨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돼서 대화도 어려워졌어요.
가끔 정신이 맑을 때면 그는 중얼거립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집에만 있었을까? 왜 사람들을 멀리했을까? 후회의 말들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순자 씨는 복지관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탁구 강의, 서예 교실, 자원봉사. 80세가 된 지금도 배우고 가르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아요. 내일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러 가요.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같은 65세에 퇴직한 두 사람. 출발선은 김철수 씨가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차이는 어디서 났을까요? 첫 번째, 멈춤과 시작의 선택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퇴직과 함께 모든 걸 멈췄어요. 이제 쉬자며 소파에 누웠죠. 이순자 씨는 이제 시작이야 라며 탁구 교실 문을 두드렸어요. 두 번째, 돈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돈을 아끼는 데만 집중했어요. 결국 그 돈은 병원비로 사라졌죠. 이순자 씨는 작은 돈이라도 경험에 투자했어요. 그 경험들이 80세까지 그녀를 빛나게 만들었죠. 세 번째, 자식과의 관계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식에게 의존하려 했어요. 결국 서로에게 짐이 됐죠. 이순자 씨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더 사랑받았죠. 네 번째, 사람들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립을 택했어요. 뇌 건강까지 악화됐죠. 이순자 씨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만났어요. 80세에도 청년 같은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욕심과 집중의 차이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모든 걸 붙들고 있으려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죠. 이순자 씨는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퇴직 후 첫 월요일 아침 알람을 끄고 다시 잘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건가요? 돈을 아끼는 데만 집중할 건가요? 아니면 경험에 투자할 건가요? 자식들에게 의존할 건가요? 아니면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 건가요? 사람들을 멀리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갈 건가요? 모든 걸 붙들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자유로워질 건가요? 김철수 씨와 이순자 씨의 차이는 나이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택이었죠.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앞으로 30년을 만듭니다. 65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통계상 현재 65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4세, 여성은 87세예요. 퇴직 후에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이 20년을 김철수 씨처럼 보낼 건가요? 이순자 씨처럼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있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 그 노후를 위해 내일부터 뭘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김철수 씨는 75세에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순자 씨는 65세에 깨달았고 15년간 그 깨달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깨달으시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이순자 씨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는 핑계예요. 돈도 핑계고 건강도 핑계예요. 정말 하고 싶으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안 하고 싶으면 핑계를 찾게 되고요. 65세에 탁구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탁구냐고요. 75세에 자원봉사 시작했을 때도 이제 받을 나이지 왜 주려고 하냐고 했어요. 77세에 서예 시작했을 때는 글씨 배워서 뭐 하려고 하냐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을 듣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랬더니 80세가 된 지금도 매일이 설레요. 내일 뭘 배울지, 누굴 만날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지. 여러분도 남의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서 시작해 보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적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30년을 만듭니다. 김철수 씨의 후에 섞인 그때 왜 그랬을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순자 씨의 희망찬 아직도 배울 게 많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무엇을 시작하실 건가요?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함께 증명해 봐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으로 30년이 이순자 씨처럼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